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어딘가요? 인천 계양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인천 계양 A2 블럭입니다. A3 블럭도 있는데 A3 블럭은 신혼희망타운으로서 그 부분은 따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은 공공분양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하고 모집 공고일은 오늘 21년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2블럭, 3블럭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쪽은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신이타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은 공공분양. 공공분양 중에서 신이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타 물량은 어떻게 보면은 신혼특공과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같이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됨으로써 이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특공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으로 청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착오 없이 신청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 2블럭과 3블럭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죠. 그리고 어차피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근거리의 학군이나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이러한 초록색 부분들은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인천의 다른 어떤 지구들보다도 향후에 만약에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으로는 이쪽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뭐가 있죠? 인천 1호선이 있고 위쪽으로 가서 이제 뭐 계양역을 이용을 하면은 공항철도 그리고 여기서 이동을 해서 어디 가죠? 김포공항.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9호선, 5호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SBRT라고 해서 버스 같은 겁니다. 버스인데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없던 지역에 택지지구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은 있지만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 아쉬움이 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의 1.7배 이상의 규모와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란 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대기업이 들어오고 어쨌든 그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들어가는 분들은 없겠지만 약간 이거는 좀 향후에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는 약간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약간 참고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볼 부분은 이제 교통 호재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대략 한 이쪽쯤에 합니다. 2블럭과 3블럭이 이쪽에 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쪽에 이동을 해서 이 BRT를 이용을 하면은 박촌역, 인천 1호선이죠. 박촌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BRT 노선을 다르게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죠? 김포공항역. 여기서 이제 9호선과 5호선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BRT 노선을 이용해서 부천 대장을 거쳐서 종합운동장역으로 가면은 7호선과 GTX B 노선인데 이 호선을 봤었을 때는 이 9호선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BRT 노선이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시점까지에 과연 잘 연결이 될 것이며 이런 게 차질 없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9호선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에서 이 BRT 노선을 이용해서 갔었을 때 이 9호선이 지금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리고 배차 간격까지 늘렸을 때 그러한 효과를 다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주를 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현 시점 기준으로 약간 좀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다 갖춰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 GTX B 노선이라는 것도 A 노선과 C 노선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가 이 사전 청약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추후 청약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전하게 한번 걸어놓고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본 청약 시까지 가야지 확정이 되고 지금 금액보다도 분명히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하고 본청약까지 하고 빨리 해봐야 25년 이후인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봤었을 때 5년 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집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분양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는 여태까지 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하는 것 대비해도 싼데 그게 비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더 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거 형태를 변화를 준다라든지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뭐 3기 신도시만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 라이크 부동산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사전 청약만 준비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그런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게 35평형 기준으로 4억 9,387만 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옵션 비용을 추가하거나 추후에 본청약까지 간다면 조금 더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한진 해모로, 여기는 좀 연차가 되긴 했습니다. 23평형이 3억 6천만 원, 평당가 기준으로도 1,566만 원 정도 갑니다. 물론 평형이 낮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고, 조금 더 큰 평형이 여기는 없지만 더 큰 평형으로 간다면 이 평당가는 좀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따지더라도 싸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호가가 3억 9천까지 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쪽 박천역 앞쪽에 있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34평형 6억입니다. 평당가 1,765만 원, 호가는 6억 5천 가고 있죠. 입지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향후에 신축으로 간다라는 것을 고려했었을 때 연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노후도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반듯반듯하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계양하늘채 파크포레가 32평형이 5억 2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과연 입지적으로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천 1호선이라는 측면 말고도 여기는 나중에 이제 SBRT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9호선, 5호선, 7호선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GTX B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봤을 때 어차피 여기서도 SBRT 노선을 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여기서 이제 5억 2천에 한 거에 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설령 지금 상황에 옵션을 추가하고 막 하고 막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당첨이 가능한 커트라인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천역 인천 1호선이 있죠. 그리고 SBRT 노선을 이용을 해서 주요역과의 접근성이 이제 나중에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보천 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GTX, 그리고 김포공항역으로 이용하면 공항철도 9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녹지 공간이 향후에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과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추후 나중에 공시 가격,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까지를 고려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사전 청약의 강점이 뭐죠? 재당첨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되지만 여기를 당첨을 받음으로써 재당첨 제한이 생기지 않아서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당첨이 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입지의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는 무조건 노리셔야지 된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단점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이 3년에서 8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년이 될수록 나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싸다. 어떻게 보면 이 제한이 적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를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거나 최대 5년까지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본 청약 시 정확히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 및 교통의 연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만약 기다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러한 곳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지금 현 기준 시점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죠. 거기에다 신축으로 공급을 하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천 계양지구는 대신에 조금 더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3기 신도시라는 거는 또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정은 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본청약을 하고 또 2, 3년 뒤에 분양을 해서 뭐 5년 정도 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분양가 확정이 아직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을 보겠습니다. 계양하늘채 파크포레가 전용84 기준 52.63점이었습니다. 해당 마감이었죠. 무주택 14년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 부양가족 0명이면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공공분양으로서 저축 총액이 당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15년 정도 통장이 있어야 되고 14년 이상 무주택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첨이 되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축 총액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최소 180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산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2천만 원대에 계속 육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물량이 작습니다. 지금 수요하는 여러분들 층에 비해서 물량이 적다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A2 블럭은 특별 공급 5월 28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되냐? 사전청약 홈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사전청약.kr에서 가셔도 되고, LH에 들어가시면 사전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H 청약센터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600만 원 이상은 8월 4일에 하시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8월 5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라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당첨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납입 인정 금액은 600만 원인데 이 납입 인정 금액은 뭐죠? 월 10만 원씩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3년 이상이어야지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많으신데, 정확한 거는 저축 청약으로 당첨자를 가려내는데, 그 중에서도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을 채운 분들을 우선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 3년 이상이 안 되면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사람이 적다, 그러면 납입 인정 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3년 이상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다.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경기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자가 8월 6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50%가 되고 나머지 50%인데, 이 50%에서 낙점이 되신 분들은 이 기타 지역에 포함이 돼서 다시 한번 당첨을 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공급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A3 블럭 중복 청약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747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전 청약은 709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일반 공급 110, 특별 공급 637. 이거 보면 아시죠? 그래서 제가 특공 해당이 안 되면 사실상 3기 신도시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구 타입이 512인데 일반은 76, 74는 169인데 그 중에 일반 공급이 26, 84 타입은 28세대인데 8세대가 일반 공급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당첨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8세대가 되면은 아까 말한 1800만 원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공급은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세대 주요권 필요하고요.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필요합니다. 인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인천 거주자 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거주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동순위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 그래서 우리가 74나 84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이 미적용이 됩니다. 전용 60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5구 타입만 자산과 소득 기준이 포함이 된다는 부분. 자산과 소득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소득 기준은 10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3년에서 8년 아까 말씀드렸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거나 5년까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약은 23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특별공급입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들어가죠. 신혼부부는 또 뭐가 있나요? 자, 우선과 자녀가 있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30%, 우선은 70%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공분양은 뭐가 있죠? 별도의 가점표가 있죠. 가점표. 근데 이 자녀 공급은 가점표가 아니라 추첨으로 들어간다는 점. 하지만 신혼특공에 배정된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되겠고 100에서 140%이신 분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0% 이하는 추가 가점이 있어서 이 우선 공급할 때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혼인기간 7년 이내라든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이러한 부분들 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되면 되고 세대원이면 됩니다. 세대원이라는 거는 부부 중에 한 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점표가 있고 소득 기준 이 부분 충족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이랑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은 다 자산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저축 총액으로 가져 소득 기준 120% 세대주 요건 필요합니다.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그리고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을 하셔야지 되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추첨제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이상이랑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 필요하죠. 그리고 소득 기준은 100에서 130%가 된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상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힘들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득과 자산 기준 중에서 이 자산 기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시가격 알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여기 최대 120% 맞벌이 하시는 분 그리고 140%이신 분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일반 공급 59타입 넣는 분들은 이 100%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100% 최대 130%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전 청약 첫 번째 스타트 계양지구 공공분양 물량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남 복정, 위례, 남양주 진접 이런 부분들 다 기다리실 텐데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후에 유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게시물에 소개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옵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담 신청을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조금 일정을 조율해봐야겠지만 제가 라이브로 간만에 한번 찾아가는 시간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커뮤니티 공지사항도 잘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